단 하나의 글이 회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 과장 같죠. 하지만 진짜입니다. 한 문장, 한 표현, 심지어 단어 하나가 기업의 수년간 쌓아올린 브랜드 가치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최근 런던 베이글 뮤지엄 과로사 사건에 대한 사과문이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요즘 세상은 말보다 글이 먼저 퍼집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기업은 입으로 말하기 전에 글로 먼저 사과해야 하고,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읽고 나르면서 그 회사의 도덕성과 수준을 판단합니다. 글이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니라 태도의 증거가 되어버린 시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단지 글을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의 본질은 전달이 아니라 생각에 있습니다. 글을 잘 쓴다는 건 문장을 기술적으로 잘 다듬는 게 아니라 생각이 명료하고 논리적이면서 어떤 상황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사과문을 보면 형식도 갖추었고 문장도 잘 다듬어졌지만 상황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사과문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같은 공식적으로는 틀리지 않은 방어적인 문장들로만 채워져 있었죠. 정작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책임 주체와 사건 설명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진솔한 답이 없으니까 그들의 글은 그저 위기를 모면하려는 대응 매뉴얼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 2천억짜리 회사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었죠. 이와 대조되는 2015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메르스 사태 사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의 응급실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된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이 사과문은 글 하나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사과문을 보시면 먼저 저희 병원이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 자신 참담한 심정입니다. 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저희 병원이라고 주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을 외부에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도 1년간 병실에 누워 계신다 라고 언급하면서 환자와 국민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죠. 이후에도 삼성서울병원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했던 음압병실도 충분히 갖춰 환자분들께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논리 구조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진정성과 명료함을 느꼈고 이는 곧 신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글쓰기는 결국 명료한 사고의 결과입니다. 좋은 글은 명료한 글이고 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런베뮤와 삼성은 글 하나만으로 결국 신뢰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논리적이고 명료한 사고를 하고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저는 내면 글쓰기를 꼭 강조합니다. 저는 이 글쓰기를 5년 동안 거의 매일 10분간 해왔는데요. 그 효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직장 일이 잘 풀리고 사업에도 도전하게 됐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인간관계에서도 자유로워졌죠. 시간과 돈이 거의 들지 않지만 내가 얻어가는 깨달음과 의사결정 능력을 생각하면 정말 궁극의 자기계발법이라고 자부합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도 얘기했죠. And one of the things that just blows me away about universities is that no one ever tells students why they should write something. You need to learn to think because thinking makes you act effectively in the world. Thinking makes you win the battles you under. If you can think and speak and write, you are absolutely deadly. Nothing can get in your way. So that's why you learn to write. 이 내면 글쓰기라는 것은 한 가지 주제를 잡고 하루에 약 10분 정도 생각을 글로 적어보는 방법입니다. 5줄도 괜찮고 10줄도 좋습니다. 주제 선정은 책을 읽고 나서 적어봐도 좋고요. 내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적어보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볼 수도 있죠.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단 글을 적을 때 어떤 현상의 본질에 대해 사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우울한 날이라면 그 감정을 일기 쓰듯이 쏟아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긍정적인 결론을 내려보는 거예요. 이 내면 글쓰기를 꾸준히 한 사람은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안에 생각의 근육을 길러왔기 때문이죠. 올바르고 명료한 사고를 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최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면 글쓰기 방법은 3가지 장점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산발된 생각을 정리해서 뇌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모든 불안감을 없애주고 되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은 책을 읽고 훨씬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인풋에서 나오는 아웃풋의 질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 3가지만 얻게 되어도 매번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이 의사결정들이 모여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글쓰기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인 생각을 글로 출력해보면 두뇌는 정리된 사고를 연습합니다.
글은 생각입니다. 내면 글쓰기는 결국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하루 10분 동안만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느끼지? 이 문제의 본질은 뭐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이 질문을 글로 쓰다 보면 사고가 정제되고 감정은 맑아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쌓이면 결국 세상을 설득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사람들은 글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은 글을 통해 우리를 이해합니다. 기업이 글 하나로 무너지는 이유는 글을 잘못 써서가 아니라 생각을 잘못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명료한 사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과문 역시 단순한 위기 대응 문서가 아니라 그 조직의 사고력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쓰는 한 줄의 글, SNS의 한 문장, 이메일 한 통이 곧 당신의 사고력과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배운다는 건 결국 세상을 더 논리적이고 건강하게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보신 것처럼 한 줄의 글이 회사를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줄의 글이 당신의 인생을 성장시킬 수도 엄청난 기회를 가지게 할 수도 수익을 올리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를 배운다는 건 결국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말하는 모습, 행동하는 방식, 인생의 방향까지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영상에서 내면 글쓰기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글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분들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돈 들지 않으니까 딱 하루 5분만 투자해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삶에서 이 유무를 막연한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 너무 바빠서 일에 압도당하는 분, 그리고 뭘 해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에게 특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면 글쓰기를 통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